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늘은 침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침낭들을 펼쳐놨는데요. 이 침낭들은 제가 그동안 캠핑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늘어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침낭들입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은 제가 오토 캠핑 때 이용하는 오토 캠핑용 침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는 제가 백패킹 때 이용하는 침낭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 캠핑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백패킹에 입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패킹용 침낭까지 개수가 늘어나게 된 케이스고요. 처음부터 백패킹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사실 오토 캠핑용 침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침낭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영상 뒤쪽에서 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 침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침낭에 관심이 있으시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침낭과 관련된 얘기만 해도 1시간을 넘게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깊은 이야기보다는 침낭을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과 또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침낭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같이 가는 식구수에 따라서 개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침낭들만 좀 꺼내놨는데, 영상 후반에 제가 사용 중인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캠핑용 침낭과 백패킹용 침낭 구성에 대해서 큰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가 제가 오토 캠핑 때 이용하는 침낭들인데, 오렌지색은 하계 침낭, 이 파란색 사각 침낭은 동계 침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패킹용 침낭은 동계 침낭과 하계 침낭, 그 외에 가운데에 있는 회색 침낭이 바로 삼계절용 침낭인데요. 백패킹용 침낭에 참계절용 침낭을 제가 추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게 때문에 그런데요. 동계 시즌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최소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동계 침낭보다는 가벼운 이 삼계절 우무 침낭을 추가했던 거고요. 오토 캠핑 시에는 하계 침낭과 동계 침낭 이 두 가지로 구성을 나눠서 운영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동계 침낭을 9월부터 5월 말까지, 늦으면 6월까지 이 동계 침낭을 이용하고, 이 노란색 하계 침낭은 말 그대로 혹석이 7월이나 8월 2달 정도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퍼 여러분, 캠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캠퍼님들이 가장 중요한 장비는 우선 텐트라고 손을 꼽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가장 중요한 장비가 텐트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장비는 뭘까요? 두 번째 장비를 선택할 때부터 캠퍼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나눠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바로 이 침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침낭이 두 번째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침낭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추운 겨울에 추운 밤 날씨에 침낭이 부실해서 몸을 떨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침낭이 얼마나 중요한 장비인지 다들 동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편안하고 쾌적한 잠자리는 캠핑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낭만큼은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제대로 알고 구매를 하시면 오래오래 캠핑하시는 동안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시고 침낭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 침낭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침낭을 쓰는 목적이 뭘까요? 이 침낭을 영어로 슬리핑 백이라고 하는데, 이 침낭을 쓰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이 침낭 안에 있는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 목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침낭을 산다고 하면 몸을 덥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적정한 체온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절과 온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스펙의 침낭을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스펙의 침낭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낭이 어떻게 체온을 보온해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낭의 작동 원리는 의외로 아주 단순하죠. 바로 보온과 단열입니다. 이 침낭 안에 사람의 몸이 들어가면 사람 몸 자체에서 36.5도의 열이 나기 때문에 사람 몸 자체가 열을 발생하는 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열원을 외부로 뺏기지 않도록 보온을 하고 또 반대로 외부의 찬 기운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 바로 단열입니다. 보온과 단열을 해주는 도구가 바로 이 침낭인 거죠. 안에 있는 열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쉽게 빠진다거나 반대로 외부의 찬 기운이 안쪽으로 쉽게 들어간다고 되면 보온과 단열에 문제가 생기겠죠. 밤에도 더운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밤에 캠핑을 가신다고 하면 우리 몸의 보온과 단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혹서기에는 아주 얇은 침낭, 심지어는 이렇게 얇은 라이너 정도로도 충분히 밤을 지낼 수 있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몸을 쾌적하게 체온을 유지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7월과 8월 2달 그 혹서기 기간에는 사실 침낭이 필요 없고 집에서 쓰시는 얇은 이불이라든지 가벼운 라이너 같은 것으로 충분히 지내실 수가 있었고요. 그 외의 계절 9월부터 다음 해 또는 6월까지는 침낭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합니다. 이 침낭이 내부의 열을 잘 보온하고 외부의 냉기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단열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침낭의 필파워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침낭 같은 경우엔 오리털이 약 500g 정도 들어가 있는 3계절 백패킹용 침낭인데 이렇게 지금 두께 자체가 이 안에 있는 오모가 부풀어 오르면서 한 20cm 가까이 부풀어 올랐는데 무조건 두껍게 부풀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공기 자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벌키할수록 단열에 유리하다고 하면 아마 풍선이 제일 좋겠죠. 풍선으로 만일을 만들거나 튜브 같은 걸로 만들면 더 단열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자체는 훌륭한 단열재인 건 맞는데 이 안에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이 된다고 하면 단열 효과는 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외부의 냉기를 안쪽으로 그냥 공기가 순환하면서 전달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안에 바로 충전재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충전재가 이 안에 공기를 흐름을 방해하고 공기를 머금게 되면서 냉기를 안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단열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가 얼마나 높게 부풀어 올라서 그 안에 공기를 가둬둘 수 있느냐, 멈춰 놓을 수 있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침낭의 성능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충전재가 보온과 단열에 더 유리한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낭 자체를 벌키하게 부풀리는 용도의 충전재로는 아직까지 현존하는 모든 소재 중에 거위털과 오리털, 즉 우모 소재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 그 성능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우모 소재, 동물털인 우모 소재가 아니라 마이크로 파이버 같은 이제 합성 소재, 합성 섬유를 충전한 그런 침낭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모 침낭 소재와 그런 합성 침낭의 소재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침낭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도 클 뿐만 아니라 우모 소재가 훨씬 비쌉니다. 제 경우에는 이 비싼 우모 침낭을 이용하는 경우는 바로 백패킹처럼 전체 침낭의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실제로 펼쳤을 때 부풀어 오르는 필파워라든지 보온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 우모 침낭이기 때문에 우모 침낭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오토 캠핑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모든 장비를 자동차에다 수납을 하고 가는 오토 캠핑의 경우에는 침낭의 부피나 수납 그리고 무게는 조금 더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합성 섬유 소재의 이런 사각형 침낭도 오토 캠핑용으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토 캠핑용 사각 침낭의 경우에는 모양 자체도 사각형이라서 안쪽에서 움직임도 훨씬 편하고 또 빨래하거나 관리도 훨씬 쉬운 면이 있는 반면 수납을 할 경우에는 이 우모 침낭에 비해서 수납 부피는 거의 3배 가깝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합성 침낭이 좋은 것이냐 우모 침낭이 좋은 것이냐 라고 따지시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침낭을 이용하실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에 맞는 침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낭을 구매하실 때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침낭만큼은 가능하면 실물을 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오토 캠핑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도 이용을 하고 난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 난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백패킹용 침낭보다는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보조 난방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런 비상시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보호는 담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터넷으로만 보고 사시면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온성이 좋거나 퀄리티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장에 가셔서 실물을 보시고 만져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캠핑장에서 다른 캠퍼님들이 이용하시는 것들이라도 좀 보시고 그렇게 제품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위에 대한 그런 어떤 내한성, 적응도는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나는 이 침낭으로 충분히 따뜻했어 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또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을 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오토 캠핑용 침낭을 살 거냐 아니면 백패킹용 침낭을 살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백패킹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토 캠핑용 사각 침낭을 구매를 해서 이용을 잘 하다가 자연스럽게 백패킹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추가로 이런 우무 침낭들을 구매를 하게 되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침낭이 중복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나중에 백패킹을 하실 생각이 있거나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처음에 비용을 투자하시더라도 아예 백패킹용 침낭으로 가시면 사실 오토 캠핑 침낭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오토 캠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더 나았다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셔도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이 침낭의 스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 침낭 선택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그 침낭 자체가 표준 인증된 기관에서 내한 온도 측정이라든지 그런 스펙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검사서가 붙어 있는 경우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중에 그런 스펙이 안 되어 있는, 테스트가 안 되어 있는 제조사나 판매사가 자의에 의해서 어떤 스펙을 정해놓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게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합성 섬유가 들어있는 소재 같은 경우엔 내가 이걸 겨울에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무게가 2.5kg 이상 되는, 그래서 뭐 요새는 3kg 정도까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겨울에도 이용을 하고 싶다 2.5kg 이상 되는 물건은 선택을 하셔야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최소 그 정도는 돼야 저는 동계 침낭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낭을 구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들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침낭은 초창기 모델이라서 조금 특이해요. 구성이 보시면 이 상부는 오리털로 되어 있고 이 하부는 일반 합성 소재의 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조금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침낭을 구매를 하실 때 머미형이냐 사각형이냐 그거를 따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후드 여부를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새 사각 침낭 같은 경우에 이 후드가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몸에서 열을 제일 많이 뺏기는 부분이 바로 머리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라도 이 후드가 있는 제품을 저는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백패킹용으로 우무 침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후드가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 캠핑용 침낭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만일에 후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주무실 때 비니, 털모자 같은 것들을 좀 쓰고 주무셔야지만 보온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바닥 부분인데요. 상부뿐만 아니라 이제 하부에도 다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고가의 침낭, 예를 들면 영하 40도까지도 충분히 견디는 그런 10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의 우무 침낭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 부분만큼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그 체중 때문에 바닥 부분은 납작하게 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상부 부분은 이렇게 풀어 올라서 단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벌키한 필파워의 파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바닥만큼은 침낭만으로는 바닥의 한기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체중으로 눌러버리면 납작하게 눌리기 때문에 거의 바닥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공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점은 오토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침낭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바닥 매트리스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바닥 매트리스를 조금 내한 온도를 올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이 침낭 자체의 내한 온도를 올리는 거는 침낭 자체 가격이 2배, 3배씩 올라가거든요. 이 단열의 효과를 높이는 더 합리적인 방법은 매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야지만 이 침낭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얘가 바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바닥에도 이렇게 충전재를 많이 넣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백패킹용 침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미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머미형이라고 하면 이 아래쪽은 이렇게, 발 쪽은 폭이 굉장히 좁게, 좀 답답하죠, 솔직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상태로 몸을 뒤척이게 되면은 이 침낭이 같이 몸과 함께 이렇게 계속 롤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옆으로 돌아서면 이 바닥면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그러면 등이 춥겠죠. 그래서 이 바닥면도 충분한 그 충전재를 동일하게, 거의 앞판과 동일하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캠핑용 침낭은 좀 다르죠. 오토 캠핑용 침낭은 보통 이제 사각형, 넓은, 안에 내부 공간이 좀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사각형 침낭을 쓰기 때문에 안에서 몸을 좀 뒤척이고 그래도 침낭 자체가 몸을 따라서 이동하진 않아요. 그대로 그냥 침낭의 모양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캠핑용 침낭 같은 경우에 상판은 두껍게 부풀어 오르는 오모 침낭, 그리고 하판은 오히려 눌려도 되니까 합성 섬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중 구조로 만든 침낭입니다. 저는 이 침낭이 그런 면에서 머리를 굉장히 잘 쓰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나온 침낭들은 상판과 하판이 전부 다 합성 소재로 되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판은 우모, 하판은 합성, 이렇게 해도 아주 좋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침낭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침낭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충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겉감 소재와 안감의 소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충전재들이 아무리 필파워가 좋고 이렇게 보건력이 좋은 훌륭한 우모 소재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겉감 자체가 쉽게 부풀어 오르고 그 보건력을, 필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하는 소재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침낭들 같은 경우에는 겉감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얇으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실험과 노하우를 거쳐서 이런 최적의 소재들을 선택을 한 거죠. 또 외부의 바람이라든지 또 습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성 소재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겉감과 달리 좀 부드러운 촉감이 중요해요. 살에 직접 닿기도 하고, 안에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사람 한 명이 흘리는 그 습기, 땀이 콜라겐 하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흡수를 해서 또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성 소재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능성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토 캠핑용 침낭 같은 경우에도 겉감은 이제 이렇게 기능성을 좀 살린 그런 얇은 보건력을 담보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또 안쪽은 이제 또 면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오토 캠핑용 사각 침낭들을 보면 이 전체가 다 이제 면으로 되어 있는, 안에는 이제 합성 소재고 이제 전체가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침낭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소재 자체도 합성 소재를 많이 넣는 거죠. 합성 섬유를 넣어서, 합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복원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부풀어 오름으로 단열을 한다기보다는 충전재를 좀 많이 넣어서 좀 두껍게 해서 단열을 하는 그런 용도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소재가 우모다, 오리털이나 거리털이다 그러면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소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합성 섬유다 그러면 면이든 관계가 없이 안에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그 충전되는 무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소재의 합성 섬유의 사각 침낭 같은 경우에는 한 2.5kg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무게로 따지시면 될 것 같고, 우모 침낭 같은 경우에는 우모의 어떤 충전량도 중요하지만 이 겉감의 소재가 얼마나 얇고 또 튼튼한가, 얼마나 잘 부풀어 오르는 소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오토 캠핑용 침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 침낭이 저희가 하계에 이용하는 침낭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침낭이 동계 시즌에 이용하는 침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더운 혹서기에 이용하는 이불이죠. 첫 번째로 이 노란색 침낭에 보시면 이 제품은 이제 콜맨에서 나온 키즈 침낭입니다. 이름은 키즈 침낭인데 실제 길이는 약 길이가 한 180cm 정도 나오고요.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사각 침낭이라서 80cm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 침낭은 아주 저렴하게 잘 구매를 한 것 같아요. 키즈 침낭이지만 길이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물빨래도 아주 쉽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보통 6월에서 7월 초 정도 그리고 한 9월 정도 3개월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런 침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구 수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관리가 편하고 또 완전히 또 지퍼를 열어서 펼치면 이불처럼 덮을 수도 있는 그런 사각 침낭을 이용하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샀던 것 같고 그래서 콜맨의 키즈 침낭 서양인 기준으로 나온 키즈 침낭이라서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침낭은 오래된 침낭인데 10몇 년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초보 캠핑 카페에서 처음에 출시가 됐던 사각 침낭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이 상부는 오리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벌키하죠. 필파워도 좋고 그리고 후드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머리 보온도 할 수 있고 또 하부는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오토 캠핑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아마 오토 캠핑에서 이용하시기에는 가장 범용적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게도 요새는 모자 후드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침낭들이 또 장점이 펼쳐서 연결해서 이불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운 시즌에 7월부터 8월 한 2달 더운 시즌에는 사실 침낭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각 침낭을 제일 오래 쓰죠. 보통 9월부터 그 다음에 한 5월까지 쓰니까 거의 얘가 거의 대부분 쓴다고 보지만 또 여름에는 못 쓰니까 한여름에는 그때는 이런 집에서 쓰시는 요새 이마트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국민 이불이라고 해서 10,000원, 20,000원 정도면 이런 이불로 되어 있는 거 많이 팔거든요. 여름에는 이런 거 덮고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파우치에 넣어서 가지고 가시면 한 2개만 가지고 가시면 4식구가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에만 만약에 캠핑을 하시겠다고 하면 7월, 8월 2달을 말씀드리는 거고 6월에는 춥습니다. 5월 말 6월에도 산에 들어가면 밤에는 춥거든요. 그 기간에는 이런 침낭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름 2달 정도만 하겠다 그러면 이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토 캠핑용 침낭은 간절기용 5월 말 6월 그리고 한 9월 정도에 쓰는 간절기용 그리고 그 나머지 9월부터 5월까지 사용하는 동계용 침낭이죠. 동계용 침낭 제일 오래 씁니다. 여름 혹서기 2달 7월 8월 정도에는 이런 이불 정도는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침낭은 이제 저거죠. 저 정도 침낭 또는 여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있으시면 되는데 여름이 지나서 가을 정도의 침낭을 사시는 분들은 저는 동계 침낭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저 침낭을 권하게 되면 간절기용 침낭을 쓰시게 되면 몇 달 못 쓰세요. 기껏해야 한 달, 2달 정도 이용하시면 또 춥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침낭을 또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럼 차라리 동계용 침낭을 사셔서 조금 덥다 그러면 이걸 이불처럼 덮고 주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개의 침낭은 제가 이제 백패킹 때 이용하는 침낭인데, 백패킹용 침낭이라고 해서 오토 캠핑 때 이용을 못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오토 캠핑용 침낭을 백패킹에 이용을 못해도 이 백패킹용 침낭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토 캠핑 때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차이는 백패킹용 침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머미형으로 되어 있죠. 미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 캠핑용 사각 침낭들은 연결을 해서 이불처럼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패킹용 침낭들은 대부분 혼자 이용하는 1인용 침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머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모 소재가 많고요. 무게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여성용입니다. 제가 같이 백패킹을 다니는 이제 캠핑 고수님을 위한 여성용 침낭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동계에 주력으로 이용하는 이제 거위털 구스 침낭인데 약 충전량이 약 1300g 정도 들어가 있는 거위털 1300g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 침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무게가 중요한 백패킹에서는 한겨울이 지나면 바로 이 3계절 침낭이 필요한데 물론 이 동계용 침낭으로 3계절을 못 나는 건 절대 아닌데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가벼운 3계절 침낭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한 850g 정도 들어가 있는 3계절 전용 침낭 이렇게 3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침낭은 제가 보통 4월부터 한 6월 말까지 그리고 또 여름 지나서 한 8월 말부터 한 11월 그 정도까지 이용하는 3계절용 오리털 침낭이고요. 니모사에서 나온 이제 카유 15라는 침낭입니다. 이 침낭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계 주력으로 이용하는 거위털 1300g이 들어가 있는 동계용 침낭입니다. 준우 아웃도어라는 국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슈퍼 익스피디션이라는 모델인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10년 넘게 지금 잘 쓰고 있고, 또 뭐 보온력이나 이 필파워 면에서는 뭐 외국산 고가의 침낭이 못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침낭이고요. 또 이 제품은 이제 오리털인데 여성용이라서 폭도 좀 좁고 길이도 좀 짧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이거는 이제 캠핑 ABC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지금 그 회사가 남아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즌에서는 저는 이 거위털 침낭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삼계절 침낭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혹서기에 백패킹을 할 때 혹서기가 있거든요. 백패킹도 뭐 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여름엔 덥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라이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코쿤사에서 나온 듀얼 라이너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 면에는 이제 실크로 되어 있고 다른 쪽 한쪽 면은 이제 서머라이트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 얇은 이너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여행지에 있는 침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 라이너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여행 같은 거 하신다 보면 그 침대에 베드버그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한, 또 침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라이너를 많이 쓰는데, 이 제품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를 여름에 혹서기에는 요거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겨울에 좀 춥다, 추위가 느껴진다 그러면 이 라이너를 이 침낭 안쪽에 넣어 가지고 보온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침낭이 제가 정말 많네요. 이 많은 침낭을 다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구매하실 때 목적성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에 적합한 제품을 처음에 잘 구매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중복 투자도 막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